아까 뭐 특강에 대한 거는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분은 다 들어요. 제가 얼굴 다 알아요. 몇 명이 안 나오시면 계신데.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이게 얘기하는 거는 학원을 막 이게 좀 이렇게 어지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학원을 좀 애착심을 가지시고 더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2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장님하고 이제 해서 한 번만 하자. 그래서 저번에 했는데 2번 할 거를 하나를 다 모아갖고 굉장히 많았어요, 양이. 원래 2번을 했어야 정확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지렛대 효과 아시죠? 그것도 제가 박스를 쳐서 분명히 특강 때 전달을 하는데 이게 내용이 많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요번에 뭘 잘라요? 예?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세요. 왜냐면 특강은 본인들한테 전달하는 게 이틀을 나눠야 돼요. 민법도 이틀 했죠. 이틀 하는 게 맞아요. 그죠? 하루를 하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종로나 강남 같은 데서는 떠드 어떻습니까? 좀 괜찮다니까 그냥 들어와서 들으면서 그냥 몇 개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우리 지금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반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전달해야 돼. 그런 거지. 자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로나 강남 같은 데서는 이제 하루 특강 한다는 거는 전국에서 다 와요. 들으려고. 그냥 몇 개만, 야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속속속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틀은 다 봐야 돼요. 특히 민계공은 그래요. 민계공은. 민법도 이틀 했고, 개론도 이틀인데 마지막에 하루를 지금 어떻게 할지 제가 지금 미치겠어요. 아까 자르라 그랬는데 앞에 밖에 뒤에, 앞에 뒤에 다 했어요. 거기 보시면은 투자 금융도 했었어요. 금융 했었어. 했었어. 금융 했어. 머릿속 안 남아서 그렇지. 머릿속에 안 남아오는 거야. 금융가 했잖아. 평가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하루에 하기에는 너무 짧았어. 짧아가지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저기 짧잖아요. 그러면 말이 빨라지면 아이씨 못 알아듣겠고 그냥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점점 이게 특강이 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원래는 이틀로 하려다가 너무 인원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로 한번 해보자. 근데 또 하루 했더니 또 원하는 또 숫자가 안 나오고 또 그 전날에 공법이었다며요. 또 초과됐어 또 아침에 또 그죠? 그래서 마음이 또 아팠어 그죠? 했는데 아마 특강이 아마 다음에 한 번 있는데 한번 제가 잘 만들어 볼게요. 하루로 해보는데 그 하루 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때는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엑기스예요. 가장 감정평가 3월달에 나왔던 것도 거기다 모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엑기스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열심히 하시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아는데 좀 다른 분들한테 좀 하라고 좀 응원 좀 해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안 나올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다른 데로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되긴 뭘 돼요. 그죠?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따라해요. 그죠? 그 특강을 듣고 얘기를 해야 자기가 뭘 틀렸는지를 알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답해. 도서관에서 그냥 계속적으로만 있는 분들은 답답해 죽게. 그 다음에 또 웃긴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다 공부하는 줄 아냐? 아니야. 밥 먹으면서, 그죠? 한 3시간, 4시간 밥 먹으면서, 그죠? 다 알고 있어. 하여튼, 진도나 나가자고. 그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문제집에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하나. 몇 번이었죠, 아까? 1번이었나요? 204페이지. 1번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냐면은 예상 문제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1번에 2번을 보시면은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추구하죠. 근데 투기는 소득이득을 투자해 자본이득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 책에 대한 잘못된 걸 제가 얘기할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꺼린 게 책을 쓰신 분들이 다 지인이거든요. 이분도 저희 모임의 또 회원이에요. 이 각개론 모임인데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이 책이 디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잘못된 걸 옳게 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해석을 보십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이제 가셔서 위험에 대한 관리로 갈게요. 넘기십니다.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어디로 가시냐면 교재 123페이지로 가죠. 가시면은 위험 투자의 관리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관리예요. 관리하자. 관리 방법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요. 아까 위험의 회피가 있었고 전가 있었죠. 두 가지. 그래서 위험의 회피와 전가를 바꿔놓는 게 거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의 전가. 그럼 아까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그냥요 위험의 회피였어요. 전가는 인프레가 발생되면 임대인이 물가를 상승시키죠.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이런 게 전가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처리 방법은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있죠. 밑에 보수적 예측 찾으셨어요? 우리가 위험을 축소시키는 건데, 자, 위험을 축소한다는 것도 관리예요. 위험을 통제한다는 건데, 위험의 축소라는 거는 이 자체적으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그 처리 방법이 통제인데 볼게요. 자, 보수적이라는 데는 좀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는 좀 낙관적으로 봐요, 좀 비관적으로 봐요. 그 거의 이 기각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대안을 수익을 높게 잡겠어요? 굉장히 낮게 잡겠어요? 낮게 잡고 비용을 높게 잡겠죠. 그런가요? 그럼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시켰어요? 하향 조정시켰어요? 하향이죠, 하향. 지금 보수적 보고 계시죠? 보수적은 기대 수익률 상향, 하향. 수익을 높게, 낮게 비용을 또 높게 갑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자, 얘보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요.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이따가 제가 또 후수를 하겠지만은 자, 은행이자 같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합니다. 그 위험할수록 이게 할인율이죠. 그럼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나오거든요. 위험 조정 할인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요구 수익률은 하향, 상향.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해요. 그래서 위험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올린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가시면 감수해야 할 위험, 체계적 위험을 증가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킨다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죠. 비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제가 요 루트 먹고 체했다 그랬죠, 그죠? 체계적 위험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요것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도 위험의 축소인데, 민감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문제 계속 자, 투입 요소에 따라서 산출 결과가 바뀝니다. 산출 결과. 그래서 우리가 위험 요소를 투입해서 수익률의 변동이 심할수록 민감할수록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위험을 축소시키는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한. 근데 아직까지는 더 위험한 민감도가 크다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무조건 민감도는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 산출결과 변한다면 민감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위험에 대한 태도라는 게 있나? 이게 이제 이따가 이 저자분이 잘못하셨는데, 자, 우리가 봐봐.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예요. 시간의 대가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데 할증률이 다르죠. 그러면 개인마다 태도가 똑같아요? 달라요. 자, 위험회피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위험회피형이 합리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위험회피형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이에 상하는 보상을 받고자 하고, 위험 추구는 높은 수익이 기대되면 아주 높은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죠. 근데 위험 중립형은 위험의 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 수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들어보세요. 자, 이걸 이제 좀 잘못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거의 우리 시험 문제는 다 그냥입니까? 위험회피를 전제로 갑니까? 거의 위험회피예요. 자, 위험회피형은 자, 어떤 애냐면 들어보세요. 자, 위험회피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만약에 항상 제가 예를 드는 게 ABC 자산에 투자합니다. 근데 C가 은행이에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무위험률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무위험률이죠.
그럼 거의 위험하지 않는 연 2% 주는데 부동산에 투자해요, 얘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자, 지금 위험이 똑같아요. 위험이 만약에 10% 똑같으면 그냥입니까? 수익이 높아야 됩니까?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10%그러면 그냥입니까? 위험이 낮아야 됩니까? 더 위험한, 덜 위험한, 덜 위험한 거 투자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5%인데 얘가 7이면 얘를 선택하죠. 얘가 위험 회피형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제가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을 전혀 피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피했으면 은행으로 갔겠죠. 그래서 얘는 동일 수익에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러면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투자자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맞다 틀리다? 틀려요. 그죠? 자, 만약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으면 은행으로 갔겠죠. 근데 그냥입니까? 감수한 겁니까? 감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그럼 얘는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가가 주어지거나 피할 수 없는 거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번지 점프 얘기했죠. 그래서 번지 점프가 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얘가 다리에 줄을 맸어요. 그럼 실내가 가장 공포스러운데 얘는 안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냥입니까? 위험 회피형입니까? 안 뛰어요? 돈 주면 뛰어요. 돈 주면 뛰죠. 10만 원 주면 뛸까 안 뛸까? 100만 원 주면. 본인이 뛰는데 얘는 안 뛰어요. 1000만 원 주면요. 아직은 생각해봐요. 1억 주면요. 약 먹고 밀라 그래요. 그럼 그냥 야 대가가 주어지면 뛰어. 그죠? 그 다음에 유혹 훈련은 피할 수 없죠. 유혹 훈련 딱 뛰어내야 되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인데 밀어. 피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체계적이에요. 체계적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이게 수익률이에요. 서 있는 건 그냥이야 Y축이야. 누워 있는 거는 X축. 그런가요?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 회피도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따라서 아래로 볼록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차별 없는 곡선으로서 추구형과 회피형은 그게 다릅니다. 자 회피형은 아래로 볼록해요. 근데 추구형은 위로 볼록해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게 이시청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저자가 이시청 들어간 걸 모르고 그걸 그대로 낸 거예요. 맞나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 저자분이 쓰신 게 있어갖고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이게 무슨 회피형을 전제로 간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갔을 때 동일한 위험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구형과 회피형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을 쓰면 안 되거든요. 맞나요? 근데 어떤 멍청한 출제원이 그걸 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 무슨 회피형을 전제로 간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갔을 때 자 무차별 곡선이 이따가 제가 포트폴리오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근데 기울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기울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위험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1억 달러 내와 100만 원만 주세요. 2만 원만 주세요라는 애는 얘가 혐오도가 크죠. 그럼 혐오도가 클수록 그냥입니까? 가파릅니까? 혐오도가 낮을수록 완만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수적이라고 하고 얘를 공격적으로 해서 그걸 다 지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뒤따 지문을. 맞나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제가 그 틀린 지문을 제가 좀 지적해 볼게요. 제가 이 저자분이 지인이어서 또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마음이 아파요. 지금 이걸 지적하려니까. 그죠? 쟤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거든요. 반응도 없어요. 자, 그 213페이지로 가시면은 20번에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나요? 자, 아까 위험이 클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요구 수익률을 하향, 상향 조정시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포트폴리오 아시죠?
자, 총위험은요. 들어보세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무슨 위험이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그럼 체계적 위험은 그냥입니까? 모든 자산이 옵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이 오죠. 그럼 체계적은 그물이 그냥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촘촘히 돼 있잖아요. 그런가요? 구성하수가. 근데 비체계적은 등성등성돼 있죠. 피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시장 위험은 요거는 체계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체계적이 맞죠? 그런가요? 자, 넘겨보세요. 21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 결정의 위험의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2번 보험을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내잖아요. 변동금리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자가 변동을 하는 거는 그냥요 이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인플레도 마찬가지죠. 임대차 계약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회피가 아니라 전가가 되겠죠. 맞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적하는 게 22번입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위험회피형 투자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추구형과 같이 비교했죠. 그럼 같이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이의시청 들어갔던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고치려면 그냥입니까? 위험 회피형만 나와야 됩니까? 나와서 낮은 걸 요구할 수 있고 높은 걸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럼 아까 높은 걸 요구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회피도가 높습니까? 가파르고 자 완만한 게 회피도가 낮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해설도 지우셔야 돼요. 어차피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지워서 보시세요. 제 말 믿으세요? 이의시청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험 추구형과 회피형은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형태가 달라요. 무차별 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가시면은 틀린 거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은 적용하는 방법은 장래에 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자, 24번 기출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럼 다 봐야 되죠, 기출이니까. 아까 유동성 위험 기억하시죠? 그러면 투자 부동산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이 아까 똑같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보수적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보수적 예측. 자 보수적은 아까 수익은 높게 낮게 비용은 높게 잡죠.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을 반영하는 건 보수적 예측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하죠? 상향 조정시키는 건 맞죠? 그 위험을 줄이고요. 자 여러분들 봐봐. 금융 쪽 위험은 타인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한다면 금융 위험을 제거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이 정답인가요? 기출이라고 해놓으셨나요? 자, 25번 갑니다. 자, 25번 가시면은 투자 위험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3번 인플레이율에 연동한다는 건 임대차 계약은 자, 임차인의 위험을 임대인한테 전가시켜요. 바뀌었어요. 임대인의 위험을 임차인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6번은요. 조금 더 강하게 갈게요. 민감도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민감도를 좀 강하게 내셨기 때문에 저도 강하게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감도라는 것은 자, 들어갑니다. 자, 민감도라는 것은 탄력성이라는 거 아시죠? 탄력성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자극을 따라서 독립 변수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라는 것은 알고 싶죠. 따라서 종속 변수 종속 변수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투입 요소를 찔러서 우리가 산출 결과를 봅니다. 결과치. 그럼 우리가 수익률에 대한 변동이라는 겁니다. 수익률의 변동.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데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만약에 민법하고 개론을 봐요. 민법하고 개론. 자, 그러면은 그냥 야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올 수 있어. 그 위험하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나올 때 어려울 때 문제의 차가 심하다만 얘기예요. 여러분 별로 차이가 안 나겠지만. 자, 우리가 평균은 60점을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편차가 너무 심할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민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30점이고 만약에 개론이 플러스 마이너스 5라면 개론이 더 위험이 적죠. 자, 얘 잘 나오면 90점이지만 못 나오면 30점이죠. 그냥입니까?
요 차가 큽니까? 이게 표준 편차라 그래요. 자, 이게 잘 나오면 65점인데 못 나오면 55점이니까 개론이 차가 안 넘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민감할수록 그냥입니까? 더 위험합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같은 대안이라면 투입 요소를 찔러봐요. 그래서 영업경비하고 세금을 찔러봤을 때 1%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기대 수익률이나 순년가 수익률에 대한 그냥이야 변동이에요. 자, 그럼 탄력성은요? 그냥입니까? 반응입니까? 이 변동을 보는 것이지 올라간 거와 내려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봐봐. 얘는 수익률이 1%가 왔다 갔다 하고 얘는 30%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그냥이야 세금이 더 민감해. 그렇죠? 그럼 더 민감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야매를 잘한다는 소문이 돌고 전국에서 특강을 들어 지금 한 300명이 찼어. 네, 희망이야. 근데 그냥이야 굉장히 좁으니까 수업 시간에 막 소리 지르면 돼, 안 돼?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막 좁는데 막 좁으니까 치다가 앞사람 옆사람 쳤어. 근데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지? 옆사람 착 쳤는데 죄송했더니 저기 수업 시간입니다. 민감도가 크다, 민감도가 작다? 작은데 앞에 사람은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봐. 왜 그래요? 그러면 별 지랄 떨어. 침을 흘려. 그냥이야 데리고 나가야 돼. 그냥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 관리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랑 얘 중에서는 세금이 더 민감하죠? 그냥이야 얘를 집중 관리해. 민감도 분석이에요. 맞습니까? 갈게요. 지금 26번. 봐봐. 지금 내가 영향을 주는 게 무슨 변수였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예요. 그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탄력성하고 똑같아요. 바뀌었나요? 자, 가문도라고 하고 민감도는 클수록 위험이 더 커지죠. 민감도가 클수록 이 내부 수익률의 변동이 안 커요? 커요. 크고요. 자, 투자 수익의 종속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입 요소의 독립 변수 파악이 가능하고 미래 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동을 통해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한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건 이따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은 좀 이따가 해드리고, 일단 뭐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기대 수익률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기대 수익률.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124페이지 있습니다. 124 갑니다. 가셨어요? 124. 자, 수익률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수익률을 분석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자, 수익률을 분석합니다. 자, 투자하려면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해야 돼요? 전에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A 대안을, 가 대안을 투자합니다. 그럼 수익률이 생겨야 되는데, 자,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해서 이건 투자 비용이에요. 내가 그냥입니까? 1억의 비용이 나갑니까? 시장 가치라고도 하죠. 그럼 시장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죠. 그럼 예상 순수익을 구해요. 그 예상 순수익은 아직은 확실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기대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이죠. 자, 제가 내기라고 기억하시죠? 그럼 다른 대안입니까? 내부입니까? 내 자체,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을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럼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기가 커야 되죠. 왜요라는 자체는 외부적인 투자를 요구 수익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럼 요구는 그냥요 최소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1억에다가 얘가 2천만 원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20%면 투자하시겠죠. 최소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기대가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겠죠. 맞나요? 자, 이 최소한에 대한 게 이제 만약에 10%면 또 기회비용이라는 성격을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들어보세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아시죠? 실현은 그냥입니까? 투자한 후입니까? 그럼 투자 제한에 들어가면 되나 안 된다? 안 돼요. 실현은 현실 거꾸로 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후인데 기대와 요구만 갖고 따지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이 대안을 선택하시죠. 그럼 투자 수요가 안 늘어나요? 투자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1억보다 2억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거 강조했죠, 그죠? 그래서 계속되어 같을 때까지 가요. 같을 때까지 가고, 만약에 요구가 크면은 투자를 하겠어요? 기각하겠어요? 투자 수요가 줄죠?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아직 투자 안 했죠? 그럼 막 5천만 원, 2천만 원까지 투자하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아진다면 제가 항상 그냥요, 나중에는 같아져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해야 되고 얘는 상승해야지만 같아지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에 127페이지 가시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시장 가치는 그냥입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시세입니까? 객관적이고 투자 가치가 주관적이죠. 그럼 투자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이면서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아까 할인율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관적.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얘는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넘기셔서 페이지 125페이지 가시면은 요구 수익률에 대한 구성이 있어요. 자, 이따 나오겠지만 무위험률에 대한 정기예금이자나 무위험 수익률에 대한 무위험 자산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위험하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의 대가죠. 그러면 연 2% 준다면 다 주니까 일정 시점에선 동일하겠죠. 근데 개인마다 그냥입니까? 할증률이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위험할증률이 다르죠. 그래서 위험할증률은 아까 여기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으로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지죠. 그러나 자, 이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가 2%인데 피쇼 효과라는 인플레까지도 고려하죠.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문제로 가면서 가볼게요. 자, 페이지 가셔서 아까 제가 하려던 217페이지입니다. 문제 27번 있어요? 자, 2번 수익률에 관한 설명보다 옳지 않은 것은 요구 수익률은 위험의 대가, 시간의 대가의 합이에요. 그럼 시간의 대가에 해당하는 무위험 수익률은 투자자에 따라 상이합니까? 다 동일합니까? 동일하죠. 그죠? 거기다가 무위험률 수익률에다가 정기예금 이자라고 적어. 은행이자. 적었어요? 나랑 2시에 끝나서 부산은행 가자. 그 부산은행이 2% 주면 나만 줘, 다 줘. 똑같다는 얘기예요. 상이하다, 상이하지가 않다. 동일하죠, 동일해요. 그런가요? 그럼 상이하다는 건 위험에 대한 할증률이 상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8번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 4번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은 투자를 하시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투자가 기각된다, 채택된다. 채택된다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넘기지 마시고 지금 1, 2, 3번을 묶어보세요.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기대는요. 그냥입니까? 예상이 들어갑니까? 사전적이고 요거는 그냥이에요. 최소예요. 최대하면 안 됩니다. 이따 나와요. 제가 요로트 주소 기억나시죠? 주관 쪽과 최소.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 실제, 사후적 수익률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 5번에 투자 시 실현 수익률은 투자의 결정에 주고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가요? 나머지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29번에 별표 쳐야죠. 1번은 왜 틀었을까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가 돼야 되는 거죠. 최소가 돼야 되지. 봐봐. 여러분들 기대가 요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10%는 안 넣어줘야 돼. 요구해. 요구하죠. 그러니까 최소 요구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요구는 다 최소가 돼요. 그죠?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었고
요구 수익률은 작아야 되거든요.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냥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 고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분 투자 수익률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적어놓으셨어요? 지분 투자 수익률. 세전을 지분 투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교수님 힌트 좀 주면 안 돼요? 자, 따라서 총투자. 자, 총투자가 나오면 총투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총투자 나왔어, 지분이 나왔어. 그래서 지분 투자 수익률이야. 야매. 무슨지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그 총이면 총이 나와야 되는데 지분이 나왔으니까 지분이 맞겠죠. 야매가 되고. 그다음에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는 투자안을 채택해 기각해. 4번이 맞죠? 4번은 거기다 약간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겠지만 유용순 아시죠? 그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요. 그럼 무슨 소득이 나와요?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그런가요? 제가 영업경비에 공부감소 안 되죠. 그러면 소득세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그럼 재산세는 차감한다는 게 맞겠죠.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화이팅. 그다음에 5번이 공실 및 불량부채예요. 그죠? 그러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불량부채죠. 그러면 공실 불량부채는 그냥입니까? 영업경비 전에 빼줬습니까? 그럼 얘는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또 다음 시간 하면 헷갈릴까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30번. 요구수익률과 기대수익률에 관한 사람이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자, 요구수익률은 투자마다 다르죠? 근데 무위험률 차이예요? 위험 할증률의 차이예요? 할증률의 차이죠. 자, 2번. 아까 제가 이 저자가 위험 추구와 회피를 똑같이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지문도 지우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갈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치냐면 위험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회피도에 따라 틀려져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 이 요구 수익률 선이 더 가파르면 그냥입니까? 더 많이 요구합니까? 그 회피도가 크죠? 완만할수록 회피도가 작죠? 그렇게 고치셔야 돼요. 하여튼 이 저자가 틀렸다고 했는데 이 지문이 틀렸죠. 그래서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그 회피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추구형이 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이시청 들어갔던 문제였어요. 자, 3번. 통상적으로 이 경제상황별 예상수익과 발생확률이 상이하므로 기대수익률을 그냥 평균해요? 가중평균해요?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가중치가 있습니까? 왜? 확률이 만약에 60% 70% 될 수 있잖아요. 산술평균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일로 와보세요. 자, 지금 제가 거기다가 야매에 대한 총집합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좀 재미있게.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세요? 요구르트 주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무위험률이 달라요? 위험 할증률이 달라요? 무위험률이 다른 게 아니죠. 무위험률은 일정 시점에 동일하며 일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만약에 오늘 가갖고 부산은행 가면 다 똑같이 받죠. 근데 그냥입니까?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는 무위험률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수익률도 상승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최대예요? 최소예요? 자, 아까 최소가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구수익률에서 반영되는 건 체계적 위험이에요. 왜냐하면 체계적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2% 중에서 2%를 더 요구한다는 건 내가 위험을 감수할 테니까 나한테 4%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구수익이 나오면은 체계적이 나와야 되죠? 비체계적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서 요구르트 주소. 주가 뭐예요? 주관. 따봐. 요구르트 주대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최대예요, 최소. 그래서 내가 여기 아줌마한테 요구르트 주소. 그래서 내가 반말했더니 나한테 딱 눈치 까더니 요구르트를 유효기간이 지난 걸 줬어요. 나 그거 먹고 어떻게 했죠? 체했죠. 배탈이라고 하지 말고 체했다 그래. 이씨. 그 비체계적이야, 체계적이야. 체계적이는 이게 비체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나 강력하게 이걸 주장합니다. 표 치세요.
그럼 체계적 위험과는 관련이 있죠. 반영되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 방법 중 위험이 클수록 가급적 요구수를 높게 적용하는 건 보수적이다. 자, 어떻습니까? 요구수를 높게 하는 건,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위험 관리 중에서 위험이 클수록 가급적 요구 수익률을 낮게 적용하는 게 보수적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위험 회피도에서 위험이 동일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게 보수적이었죠? 근데 이거는 어떻을까? 자,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을 요구하는 사람이 그냥요, 공격적이에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 보수적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31번 가시면은 5번. 자, 시간의 대가가 무위험률이죠? 그럼 투자자마다 상이합니까? 동일하죠. 아까 나왔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2번. 수익률에 관한 설명도 틀린 거. 4번. 자, 위험을 배제시키는 거는 아무런 수익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있죠. 어떤 위험이요? 무위험률은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34번 갑니다. 자, 34번 가시면은, 자, 기억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사 대상 간에 예상되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라는 건 맞아요. 맞아요? 복리로 나오는 수익률이거든요. 상관계수 아세요? 자, 상관계수 옆에다 적어 놔보세요. 상관계수는 다음 포트폴리오 할 거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상관계수는 두 자산의 수익률 간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 만드는 데만 투자하면 조류독감 터지면 다 작살나죠. 그냥요, 상관이 적어야 돼요. 그럼 비슷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반대인 게 좋죠. 그런가?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 같은 방이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 상관계수가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자, 만약에 10% 수익이 완전히 동일한 방에 플러스 1은 제거가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0도 분산 효과가 있죠? 근데 마이너스는 그냥요, 완전히 제거돼요. 그럼 10%에서 완전히 제거되겠죠? 여기서 상관계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1이죠. 비체계적임을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는 게 맞는 지문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진위계수는 페이지 91페이지로 가보세요. 일 줄 알고 내가 진위계수를 넣어놨어요. 91페이지. 내가 일 줄 알고 91페이지 가시면 내 요약집에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91페이지로 가보세요. 진위계수라고 있어요? 누가 이겼을까? 계수가 이겼을까? 진위가 이겼죠. 프랑스인데 로렌츠 곡선을 수치화시켰어요. 자, 그럼 불평등에 대한 건데, 여러분 진이야, 진이야. 진이는 노래방에서 나오죠? 어떻게 불러?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인데 작아서 좋아요. 그러면 0이 좋아요? 1이 좋아요? 0이 좋아요. 1이면 불평등으로 갑니다. 요약집에 있나요?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해지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얘도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넘기셔서 이제 페이지 34페이지로 34번 다시 오시는 거죠. 오셨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야매가 있어. 원하세요? 자, 여러분 봐봐. 상관계수는 상관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한다는 것은 반대인 걸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당 만드는 데만 5군데 투자했어. 조류독감 터졌어요. 그냥이야, 다 떨어져.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 만드는 게 낫죠.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상관계수는 상관이 적어야 되죠? 그럼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상관계수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맞어요? 진위계수도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진위계수는 불평등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너무 소유 편중이 너무 한 사람한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진위계수가 작을까요? 높을까요? 높죠. 1에 가까워요. 그럼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불평등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상관계수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진위계수도. 잠깐 제가 애드립인데, 야, 너 그 게임 지금 이기고 있니? 지니? 그러죠? 그럼 지니는 그냥이야, 지고 있다는 거야. 숫자가 낮다는 거지. 야, 애드립이야. 잠깐만, 이기니, 지니? 지니. 그러면 숫자가 낮아야 되지. 야, 나는 체질인가 봐. 그럼 지니는 0이 아니라 1에 가까웠어. 1에 가까울수록 평등이다, 불평등이다? 0에 가까울수록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0.98에 가까워요. 그럼 평등이다, 불평등이다? 그럼 1에 가까울수록 소유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아까 체계적과 비체계적 금을 기억해서요? 체계적은 그냥이야, 촘촘해. 비체계적은 그럼 어떤 게 피할 수 있어? 비체계적이 피하죠. 체계적은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로 회피할 수 있는 건 비체계적이야. 그죠? 그럼 저 봐. 그럼 체계를 제거시켜, 비계를 제거시켜. 그러면 시험 문제 가서 옆구리를 만져봐. 뭐가 쌓였어? 그러면 분산 투자는 비계를 회피할 수 있지 체계를 회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비체계적으로 고치셔야지. 비계라고 적지 말고. 맞아요? 그 다음에 위험회피형의 투자는, 자, 아까 위험회피형은요, 그냥요, 합리적인 애예요. 그죠? 그럼 어떻죠?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입니까? 지금 분산을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그냥요, 위험이 동일해요. 평균을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수익이, 자, 어떻습니까? 작은 거, 큰 거 선택하겠죠. 바뀌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은 몇 개? 2개가 되겠죠. 몇 번하고 몇 번? 니을하고 미음번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자, 갈게. 나 봐봐. 상관계수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어떻게 했어? 상관이 작아야 되니까. 그렇죠?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플러스 1일 때는 제거가 안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히 제거되는 거지. 그렇지? 진위계수가 0에서 1까지 있지? 너 이기니, 지니? 그러면 지고 있네? 그러면 점수가 낮죠. 0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33번에 별표 3개 치시면 됩니다. 이거 야매로 한번 풀어봤나요? 안 풀어봤어요? 야매로 풀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야매로 풀어봤냐고. 자, 오리지널로 먼저 갈까? 야매로 먼저 갈까? 하여튼 야매를 좋아가지고, 아이씨, 진짜 33번. 별표 3개 쳤지? 이거는 열심히 해. 이건 진짜 나와. 비정락이 있죠? 확률이 있죠? 확률은 20%, 그 다음 얼마예요? 45, 35죠. 그 다음에 지금 수익률이 있죠? 수익률이 얼마예요? 10, 15, 20. 그냥 아니라 야매로 가라. 갈게. 20에서 10을 곱하면 얼마야?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 야매가 이게 잘못 20이야 그럼 큰일 나. 숫자가 달라져 야매가. 45에서 15를 곱해봐. 675. 야매로 했네. 자, 35에다 20을 곱해봐. 700이죠. 이걸 다 더해봐. 1575죠. 그다음에 1575. 어머, 1번이다.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자, 갈게요. 근데 그냥이야 1호는 가야 돼.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게 야매고 1575. 뭐 전화번호 왔다. 1575. 야매가 아닌 FM은 자, 지금 그냥입니까? 둘 다 퍼센트입니까? 그래도 200% 하면 안 돼요. 아니, 1호는 야매만 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치셔야 돼요. 얘가 0.1로 고치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된다? 2%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걸 0.45로 고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걸 퍼센트니까 곱하면 6.75가 나오죠. 아니, 그래도 FM 가야 될 거 아니야? 야매는 야매지만. 0.35죠? 35에다가 20%를 곱하면 7%가 나와요. 이거나 아까 그거나, 그죠? 근데 왜냐면 이걸 더하면 15.75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만든 게 내가 20년 동안 강의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소수점으로 바꾸기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연구실에서 3시간을 연구했어. 그랬더니 객관식이야. 그냥야 이로치로만 나오면 돼. 그렇지. 그래서 내가 탄생시킨 거야.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내 탄생을 높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이게 시험 문제 거의 얘가 90% 나옵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는 방학이죠? 그래서 좀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좀 줘보세요. 잘라와가지고. 아니, 네, 잘라왔어. 삐지지 말고. 그럼 이제 금융까지 좀 가볼게요. 금융까지 가셔서. 투자가 엄하게 어려워요. 금융까지 가셔서. 금융에 많이 내줄까요? 적게 내줄까? 내가 마음대로 해줄까? 알았어. 왜 이렇게 마음이 틀어졌어? 자, 그래서 조금 이제 277페이지까지 277 갑니다. 277. 자, 277까지 간 게 왜 갔냐면 여러분들 원리금 상환 아시죠?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이제 방학 끝나면 화폐 시장 가치를 배워요. 그러면 저당 상수를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원리금 상환까지만 좀 갖고 오시면은, 왜냐면 이제 투자가 많기 때문에 더 드리긴 좀 그래요. 그죠? 투자 파트가 남아있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21에서 227은 투자론 들어갔죠? 화폐 시장 가치 아시죠? 포트폴리오 아시죠? 포트폴리오를 다음 주에 더 강하게 갈 거예요. 다다음 주에 강하게 가고, 현금 수지와 할인연금 수지법, 어림셈법,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그 다음에 금융 파트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아시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 저당 상환 방법이 원금, 원리금, 최저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리금 균등이 저당 상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가 연결되니까 거기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오늘 아쉽지만 뭐 아쉬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시고 방학 좀 잘 보내시고 좀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